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김일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김일순 교수님은 37년 생이세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2살 위시시요. 그리고 연세의대를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셔서 좀 홉킨스라고 하는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연세의대 의학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즈 주립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하셨고 몽골 국립대학에서 명예의학박사를, 제가 이걸 다 소개하려도 너무 적어서 다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실제로도 경력에서 보니까 연세의대 학장님을 하셨고요. 연세대 의무부총장님을 해서 겸 의료원장님을 하셨고,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정부기관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거 거기에서 위원장을 하셨고, 현재는 가장 활발하게 하시고 있는 게 매주 목요담론이라고 운영을 하십니다. 서울에 잠실에 가면은 목요담론 응담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회사에 건물에서 하시는데 거기서 골든 한번 한번 해보시죠. 골든 에이지 포럼. 에이지 포럼. 예, 그 회장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목요 담론을 매주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가서 강의를 듣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면서 강의를 부탁을 드렸더니 오늘 강의 개요로 이렇게 말씀 보내오신 걸 보면은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내용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 세계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동안 우리가 6년 동안 해왔습니다만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제가 보내주신 이거를 어저께 밤에 제가 다 탐독을 했습니다. 이게 다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힘써왔던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좋은 강의를 오늘 이렇게 정말 같이 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네. 예, 아이고, 저 부천에 이런 모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 전세열 선생도 늘 오시는데 우리 골든이 포럼에 오늘 여기 계시니까 여기 소속입니까? 근데 제 이름이 김일순입니다. 여기 한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꼭 이렇게 쓰는 한문을 써놓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것만 보면 여자분이 여자 강사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남자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송계순 목사님도 누가 보면 처음에 송계순 얘기 듣고 여자분이 목사님 하시나 이렇게 근데 전에는 말이죠, 신익희, 조병호 이렇게 다 여자 이름 가진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게 분리가 잘 돼가지고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빨간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아름다운 마무리의 의미와 내용 그렇게 좀 얘기해달라 그래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그 전에 각당에서 훨씬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각당이 시작할 때는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3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듣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제가 가보면은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실감을 전혀 느끼질 않아요. 그러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지 나는 관계없는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한 4, 5년 전서부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 반응은 어떤 줄 아십니까요? 한숨 확 일어서 그러잖아도 이제 몸도 아프고 죽을 거리가 가봐서 지금 그런 거 있는데 그런 얘기 왜 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처음 나가고 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요 이런 얘기하면 모두 열심히 듣고 박수 맞습니다 모두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확 변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런 아름다운 마무리, 근데 웰라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여기서 쓰시는데 웰라인은 영어인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쓰는 법이 없습니다. 웰라인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웰라인보다 아름다운 마무리로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무리 내용이 대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우리 뭐 다 죽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이때가 태어나서 죽지 나이가 들어서 죽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나 죽는데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다고요. 그렇다면 그냥 피하고 싶고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지 힘들었지만 우리가 우선 죽음에 대해서 이해해야 어떻게 편안하게 죽고 어떤 것이 좋은 죽음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이해가 완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요즘 두려움뿐만 아니라 고통이 굉장히 심하게 따릅니다. 전에는요 지금부터 한 30-40년 전에는 모두 전염병으로 죽었기 때문에요. 꽤 마르면은 뭐 일주일 내지 2주 내 죽으면 1-2주 내 죽지 길게 끓질 않았거든요. 요즘은 만성퇴행성 질환은 뭐 심하면 2년, 3년 막 이렇게 끓다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 고통하고 또 죽음이 뭔지 모르면 두렵고 이제 이런 기간이 전에는 짧았는데 지금 굉장히 길게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전에는 전염병 때 죽을 때는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지금 모셔가십시오. 그러면 집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돌아가시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특히 얘기했지만 아파트에서 살면은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운반을 합니까요? 그래가지고 저 엘리베이터에다가 그 관을 실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관을 수 없어서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제 바깥에 트레일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온 아파트 사람들이 모두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못 죽으면 어디서 죽냐면 병원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성 퇴행성이기 때문에요. 의사들이 옛날 전염병 때는 의사들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냥 모시고 가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 있으면은 의사들이 돌아가시는 분 보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뭐든지 한다고 해요. 주사도 놓고 또 심폐소생술도 하고 인공호흡기 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연명은 하는데 생명은 길어지는데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생명만 길어지거든요. 그런데 의학에서는 생명이란 뭐냐 그러면은 심장이 뛰고 호흡하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만 시키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들 이제 의사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나는 의식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심장만 떼고 호흡기만 집어넣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이거든요. 의미가 없는 그런 건 필요 없다. 이래서 이제 법제화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을 마음하게. 저 요즘 돌아갔을 때 잘못하면 존엄성이 없습니다. 존엄성이 없다는 건 뭐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요. 대소변을 자기가 처리를 못합니다. 그냥 누워있으면 대소변 그냥 뭐 그럼 제3자가 와서 또는 간병인이 와서 또 누가 와가지고 다 또 닦아주고 옷 갈아입히고 그런 걸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모두 저는 다 높은 직에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걸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근데 그 더더구나 치매가 걸리면 말이죠. 지금 말들 하나도 안 하고 있지만은 치매 중증에 들리면요 어떻게 빨리빨리 돌아가시게 도와주는 것이 옳지 이렇게 끌고 병원에서 끌고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도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그 치매 중증에 들면은 돌아가시도록 도와주자
하는 법을 만든 나라 이제 처음 한 나라가 생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도 지금 이걸 도와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임종과 장례에서 자기 결정권에 나와. 그동안에는요, 태가족주의 보면 자녀들 그렇게 많고, 그래서 임종에 걸리면 뭐 가족들이 알아서 다 처리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까요? 그럼 돌아가신 분 아무 말도 안 하는 장례식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라든지 뭐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없이 해왔지 않습니까요? 근데 이제는 이 장례식은 나를 돌아가신 분이 나를 위한 장례식이고 내 장례식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고 이런 걸 하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넣어서 자기가 결정해야 한다 하는 자기 결정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돌아가신 모든 분은 내 장례식은 어떻게 하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하는 걸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 속에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가족, 친직으로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지금 돌아가시게 되면 빨리 한 1, 2주에 돌아가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 뭐 1년이 이렇게 끌게 되면요. 그것도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으면서 끌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고통스럽지만은 자녀들도 자기 부모님이든 누구 한 분이 중환자실에 있고 그러면 늘 그것 때문에 제대로 무슨 활동도 못하고요. 거기다가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비용이 뭐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나가고 이렇게 되면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 됐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재정적으로 다 손실을 보니까 이걸 막아야겠다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인데 그 중에서도 이게 자기결정권, 임종과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해결 못하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왜 와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죽음. 그동안 죽음에 대해서 별 의식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두렵기만 하고 이제 그랬지만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가 생활 문화가 확 바뀌었어요. 과거에 대가족주대에서 집에서 뭐도 하고 누가 돌아갔으면 동네에서 모아가지고 장례도 지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요? 거기다가 죽음 환경이 이제 급속한 변화다. 근데 죽음 환경의 변화는 또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 환경이 어떻게 변냐면 과거는 말이죠. 사망 원인질환이 굉장히 짧았어요. 1, 2주. 감염병에 걸리면 1, 2주 그냥 하면 끝냈지 오래 끌지 않았거든요. 또 의료가 별로 발전하지 않아가지고요. 돌아가실 때 의사들이 해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뭐 저를 모셔가시죠 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요즘 할 일이 많아가지고 뭐 주사도 넣고 뭐 별거 하고 있다요. 의료가 별로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자기 집에서 모든 가족이 모이는 가운데 임종을 맡았어요. 대가족들에서 모두 다 모여서 임종을 맞았고요. 그리고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장례하고 시처리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사망 당사자는 자기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얘기 하나도 하는 거 없고 자녀들이 알아서 또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일 불행한 죽음은 뭐냐면은 객사라 그랬어요. 객사라는 건 집에서 가족이 있는데 죽지 않고 외부에서 죽으면은 그것이 객사라 그래서 가장 불행한 죽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져가지고요. 이렇게 됐죠. 예. 우선 현재는 환경이 어떻게 변냐면은 사망자 수의 급속한 증가, 이 고령사회가 돼가지고요. 지금 사망자 수가 매년 뭐 15,000명, 2만 명 이렇게 늘어가지고요. 지금은 한 거의 30만 명이 돌아가시는데 이게 앞으로 75만 명까지 돌아가시는 분이 75만 명까지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다음 사망 원인이 전에는 아까도 급성 질환으로 돌아가셨지만은 지금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오래 끓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됐고요. 그다음에 가족 구조도 과거엔 대가족이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족이었고, 근데 지금은 소핵가족으로 줄었어요. 지금 제일 많은 가구가 1인 가구, 제일 혼자 사는 사람이 가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2인 가구고 3인 가구고 4인 가구는 이제 굉장히 좀 드문 상태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데서 주로 사느냐면 다가구 또는 아파트 주거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이 50%고, 그리고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50%인데 이 도시로 따지면 75%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면 그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상황 환경이 죽음 환경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돌아가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의료시설에서 임종을 맡게 될 가능성이 많다. 병원에서. 근데 병원에서 임종 맡게 되면은 병원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고요. 뭐든지 주사 놓고 뭐 약도 주고 뭐 호흡기 끼고 이런 거 한다고. 근데 왜 의사들이 그렇게 하느냐면은 의료윤리상 환자가 지금 이 생명이 끝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고만 있으면 그건 살인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김할머니 사건이라든지 그 전에 그 영등포 누구 사건 같은 건요, 의사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가족이 부인이 와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집으로. 그럼 의사가 더 치료 안 하거든요.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모시고 나갔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돌아가신 남동생이 와가지고 의사들이 치료를 거부해가지고 방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고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살인이라는 걸 썼지만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은 살인으로 인정이 됐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잠깐 병원에 있는 한 숨을 안 쉬고 숨쉬게 해가지고 심장이 멎으면 심장 멎게 하는 일을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임종을 의료시설에서 맡게 되고 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심장 박동 유지, 약물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현대의학으로서는요, 심장이 선 거 다시 뛰게 하는 방법은 하나도 있어요. 호흡 안 하면 호흡기 끼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의식이 살아나느냐 하는 거하고 관계없다고. 병원에서는 생명이라는 거는 의식은 없고 관계 안 하고 심장이 뛰고 호흡만 하면 인간으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인공적으로 연명된 질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김할머니 사건 여러 혹시 들었는지 몰라도 이제 다 돌아가시게 된 거를 의사들이 연명수술하고 심폐소생술하고 호흡기도 해가지고 2년이나 사셨다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2년이나 살았거든요. 그러나 의사들은 되게 할 일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나는 그런 상태로 갈 걸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들은 의학적인 생명의 정의가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할 때이기 때문에 심장이 뛰게 하고 호흡하게 하는 것을 모든 노력을 하지만은 당사자는 그게 의미가 없지 않는 그런 건 뭐에 하느냐는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가장 불행한 죽음은 병원 중환자실에 죽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계신 분 봤는지는 몰라도 거기 들어가면 면회가 안 됩니다. 하루에 5분 정도 가족 면회 시키고 그 외에는 다 이렇게 좁은 커튼 지옥 구석에서 기계 싹 붙여가지고 간호사나 들락날락하죠. 가족이 와서 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정말 고독하게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환자실의 죽음이 가장 불행한 죽음이다. 이제 이게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죽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자기 집에서 죽고 싶어도 자기 집 아파트 있는 곳에서도 죽을 수 없고 병원서도 이게 죽기가 곤란하고
호스피스라는 게 있죠. 그것은 이 사람도 이분은 모든 노력을 해도 생존하기에는 힘들다. 그러면 이제 내가 호스피스 가겠다 그러면 호스피스에 가면은 거기서는 고통만 덜어주는 거지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양병원, 요즘 요양원 이런 데인데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는 지금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디에서 죽어야 하느냐 하는 것도 모든 사람의 고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는 전문 장애회사가 대표되어 있는데 전문인데 그런데 이 전문 장애회사는 돈벌이가 목표입니다. 상업화하고 고급화하고 이런 거 하셔야 된다. 관은 이거 더 비싼 걸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분 박사 이런 거 했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병원에 장례 식장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럼 병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대부분의 병원 장례 식장은 장애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다 맡아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람이 난 수의는 안 입겠다. 그랬더니 그럼 딴 데 가시오. 이 정도로 할 수 없이 불필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에 들어있어. 이것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도 죽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장애 문화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아래 5가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나는 평균 수명이 변화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역사상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분이 생존해 있었던 분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것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출산율이 감소해가지고요. 노인들 많고 돌아가시는 많은데 관리해야 될 사람 수는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요. 그 전에는 한 여인이 일생 동안 몇 명의 아기를 낳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합계 출산율인데 보통 7, 8명을 낳았다고 평균적으로. 물론 10명, 12명은 아니지만 지금 한 분의 여성이 일생 사는 동안에 아기를 한 명당 평균 0.98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안 낳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면은 그 장례식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해야 되는데 그 자녀 수가 지금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어려워지니까 전문 장애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인구구조 변화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주시설 공간의 변화, 아파트 같은 게요. 그 다음에 가족 구조까지 변하는 건 좋은데 이제 소가족으로 좀 좋은데 그 집에서 누가 제일 발언권이 있느냐. 옛날에는 맏아들이 제일 발언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제일 발언권이 있었고 거기에 할아버지 계시면 할아버지가 최고였었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유교 사상에 의한 것도 했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농경 문화였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방됐을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의 95%는 농사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 땅이 누구 거냐? 땅이 할아버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 절대적인 파워가 있었는데 요즘은 집에서 뭐 같이 모두 사실는지 몰라도 집에서 할아버지의 요즘 집에서 할아버지의 위상이 어떤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요? 지금은 가족에서 물론 모든 가족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집에 며느리 발언권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제일 먼저 대접하냐면 전에는 뭐 먹을 거 있으면 외국에서 뭐 가져오면 할아버지 한 분 드리고 나오면 갖다 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제일 먼저 생기면 애들한테 제일 먼저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남편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일 가족에서
권력 구조로 따지면 맨 관계에서 뭐 힘이 전혀 없는, 할머니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전하고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건, 관심을 강조하는 거는 죽음이 뭐냐, 죽음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하고 실제 죽음에 대한 거하고는 차이가 이제 많고, 이제 모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장애물하는 게 시신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면 그건 그 시신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시신은 뭐는 내가 사는데 필요해서 쓰는 물건이고, 이게 이제 내가 누구냐 이제 앞으로 얘기하면 영이 나단 말이죠.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신 한번 생각해보면요.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 목이 얘기하는 겁니까요? 아니죠. 뇌하고 영이 얘기하는 거를 목은 대변해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빨리 가라, 천천히 가라 하는 걸 다리가 알아서 결정해서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이 시신은 보면은요, 전혀 의식이 없는, 시키는 대로 하는 정말 부속품이에요. 생명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운전하다가 발동이 꺼지면은 발동기 켜고 하는 다 운전자가 왼쪽 갔다가 하고 오른쪽 가고 자동차가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속에 운전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몸은 그 사람이 몸이 아니다. 시신은 그게 아니고, 시신은 그 사람이 쓰든 그분이 쓰든 하나의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써야 하는 어떤 도움을 주는 거지, 의식이 있고 그것이 중심이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그동안의 죽음이라든지 또 그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거의 가치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효 그러죠. 효. 이제 여러분들 이제 느끼실 겁니다. 자네들이 효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효, 그전에는 부효 그러면 그게 제일 그건 뭐 사형감이 있었다고 부려. 근데 지금은 효라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까지 지내는 집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집에서 이미 제사 없었어요. 어쩌다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집도 있지만, 그죠? 그 다음에 장애 문화에 대한 모든 결정은,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제일 고난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 섬겨야 된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점점 그런 아까도 얘기했던 파워가 없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유교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이것이 쇠퇴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것도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얘기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평균 기대 수명이 우리가 해방됐을 당시에 35세였었어요. 그 평균 기대 수명이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금년에 평균 기대 수명이 80이 있었다 그러면은, 금년에 80이 있었다 그러면은 금년에 태어난 어린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년에 태어난 어린이가 현재 사망률이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82세에 이르면은 절반이 죽고 절반이 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1945년에 35세인데 1986년에 70세 쭉 이렇게 늘었어요. 근데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빨리 평균 기대 수명이 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최고로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지금 평균 기대 수명은요, 미국이 우리보다 뒤에요.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고, 근데 일본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국제적으로 봐서 아주 최고 수준에 있는 나라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 기대 수명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지만은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전과 같은 그런 파워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인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의 인구 구조는 애들이 제일 크게 이 크기가 연령별 그 사람의 수거든요. 제일 밑이 저렇게 넓고 그리고 꼭대기가 올라갈수록 65세, 75세는 뭐 극소수의 사람만이 생존해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러다 2005년에 와가지고 이 아래 어린이들이 제일 지금 넓은 어린이들이 지금 40, 50대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40대, 50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는 점점 줄어들어서 2050년이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다 이 속에서 이 속에 있고 또 돌아가신 분 처리해야 될 사람 이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전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망자 수의 급속한 증가인데요. 이게 뭐 어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출생합니다. 지금은 2020년이기 때문에 사망보다는 출생한 수가 더 많습니다.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든 지가 10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이게 훨씬 출생한 수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이렇게 떼겨졌다고요. 그런데 사망자 수가 이렇게 많으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으면 어떻게 보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고령자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애들은 줄어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또 그래서 사망자 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고 예 매년 15,000명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10년에 우리가 25만 명이 썼는데 32년이 되면 50만 명이 되고요. 52년이 되면 75만 명입니다. 30년 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0년 동안 몇 명이 돌아가시냐면 1,900만 명이 돌아가세요. 이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자 이렇게 많으면 무슨 문제, 장례시설, 식장, 화장장, 유골처리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버님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장으로 가야겠는데 전화해 보니까 다 오늘 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그런단 말이에요. 주위에 있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화장장 다 전화 보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네, 지금 오늘 오시면 방법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차를 모시고 시신을 모시고 전라도 광주에 가서 화장을 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심각하게 이제 일본은 어떻게 됐냐면요.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화장장에 연락하면은 예, 2주 후에만 예약이 됩니다. 그런다고요. 그럼 2주 동안 시신을 어디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화장장 근처에 라스트 텔이라고 해서 호텔입니다. 호텔에서 시신을 보관하는 호텔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화장장에 갔는데 12일 후에나 되기 때문에 거기 호텔에다가 시신을 두고 12일 동안 기다렸다가 화장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우리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일장, 5일장 하지만은 일본도 3일장, 5일장 했지만은 지금 일본은 3일장, 5일장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오늘 돌아가시면 내일 여기 끝나는 식으로 하지 3일장, 5일장까지 끌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또 이게 소가족이기 때문에 식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당장 뭐 너무 막연해가지고요.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고요. 요즘은 한 분 돌아가시면은 그 화장장 가고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평균 2,200만 원이 좀 써야 됩니다. 2,2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가족에 이제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가구주택이 이제 아파트고 그렇기 때문에 예, 가족 구조가 이게 지금 전혀 대가족이고 소가족이고 지금 소핵가족이고 그다음 1인 가구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데요. 현재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2사람 정도 사는 사람이
칸가루족이라는 거는요, 일단 그 결혼해서 나갔는데 또는 그냥 집에서 나가서 독립적으로 하는데 도저히 혼자 생활할 수가 없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는 거를 칸가루족이라는데 이것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인 가구 27.2%고요. 2인 가구 20, 4인 가구 28.8%.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가족 구조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옛날 같은 그 죽음을 처리하는 아름다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이건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래서 이 유교적인 규범으로 모든 장애 문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유교적인 규범이 사라질 때가 됐고 앞으로 효사상도 많이 줄었지만 앞으로 효사상이라는 게 거의 없어질 때가 머지않아 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 아직 지내는 집들이 있지만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여러 집 봐도 제사를 전에 매년 하다가 이제 안 하고 있다가 뭐 누가 뭐라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하고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다가 이제 없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애 문화도 이제 굉장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장애 문화 속에서 시신을 이제 뭐 묘짓는다든지 또는 화장해가지고 그 어디다 두느냐 하는 거를 결정할 때 전에는 뭐 어디다 묘지를 모시면은 매년 때가 되면 와가지고 모두 온 가족이 와가지고 모두 그 행사를 했지만은 지금은 오는 예를 들면 한때 제일 그 많이 활용했던 것이 공원 묘지 아닙니까요? 공원 묘지는 옛날에 그 공원 묘지를 만들었던 사람들 가족이 오질 않아 가지고요. 처음 할 때 한 5년 동안 5년간 계약을 하는데 그다음에 지금 오질 않는데 찾을 수 없는데 가족들을. 그래서 지금 그 공원 묘지들을 없앨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들어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그동안에 우리를 지배해왔던 효사상이라든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걸 나름대로 다 그걸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임종 전에 본인의 생각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 장례식은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내 장례식, 나를 위한 장례식이지 딴 사람을 위한 장례식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화의료, 이것이 요즘 호스피스라든지 이런 게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치료하는 걸 막고 고통만 없애게 하는 병원을 옮기는 걸 호스피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즘 존엄사, 안락사라든지 죽을 권리, 의사추적사 이런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법제화 안 됐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법제화는 부음이 일어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허례허식, 고급화, 상업화, 불합리성, 간섭을 간소화 및 가족 중심 의식으로 강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뭐냐 얘기를 드리면요. 이렇게 봅니다. 나라는 건 뭐냐면 영이고 뇌는 뭐냐면 영이 컴퓨터 가지고 몸을 통제하는 건데 몸을 통제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이 나고 그 다음에 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컴퓨터고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식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겁니다. 자체 의식이 없는 생명체. 몸은 자체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손을 올리라 그러면 올리지 지가 알아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몸은 상당히 자동적으로 한 90%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예를 들면 돌이 이렇게 피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건 뭐 펴라 이렇게 하는 거 없이 자동적으로 움직이지만
특별한 일을 할 때는 다 그것은 영의 지시에 의해서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 있군요. 육체는 뇌라고 하는 컴퓨터의 지시에 의해 90%의 기능을 유전자에 의해 작용. 근데 유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이제 90%가 되고, 뇌는 영의 지시에 의해 가능하고, 죽음이란 질병이나 노쇠로 인해 육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줄어들었을 때, 그때 죽음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이 몸의 죽음이지 영이 죽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물질 세계에서 활동할 수 없는 영은, 육체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하면 영은 빠져나갔다고요. 그럼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빠져나가서 이제 가는데, 근데 우리는 영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육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란 존재는 이런 건 가리지 않으니까, 몸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몸을, 그 사람을 잘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을 어떻게 잘 모시느냐 하는 것은 이 몸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걸로 이제 생각했다고요. 이제 여기서 그 몇 가지 용어만 있을 하나는 연명우려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회복,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불필요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하는 걸 연명우려라고 그러고요. 완화우려라는 거는 나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고통만을 막 쥐어주는 것이 완화의료고요. 호스피스란 것은 완화의료를 해주는 그런 기관을 호스피스라고 말합니다. 혹시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명의료는 이제 이미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쓰셨죠? 예,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불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이미 법제화 됐죠.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골든에이지 포럼에서도 처음 시작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이 법제화를 했습니다. 지금 정신이 맑을 때, 내가 정신이 맑을 때, 내가 만일에 그런 임종시에 고통받고 할 때 의사들이 와서 불필요한 거 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예. 또는 여러분 안락사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안락사는 이제 저도 그 병원에서 인턴하면서 봤지만은 어떤 환자는 너무 아프니까 제발 죽여달라고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걸 내가 벌써 며칠 지났는데 지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만일에 도와서 죽도록 도와주면은 그 의사는 살인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의사도 이거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못하고 단지 의사 선생님이 저도 지금 봤어요.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간호사에게 약을 좀 준비해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이지만은 세계적으로 안락사라 그러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사 조력사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의사가 보기에 이 사람은 그냥 고통이 남은 게 없는데, 그리고 본인이 최대한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도움을 지금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이 사람을 도와서 죽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사 조력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존엄사. 이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의사가 보기에 이분은 만성퇴행성 질환이거든요. 아니라든지 심장인데 이제 이분은 앞으로
완전히 치유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분은 앞으로 3개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거를 또 두 다른 의사가 독립적으로 진단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 그 진단을 받은 사람이 내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인가를 본인이 결정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엄사라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존엄사라는 건 말이죠. 이 전 세계적으로 19개국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12개 주가 법제화됐고, 그리고 나머지 주들도 전부 지금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태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의 수가 너무 많고 그분들은 너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안락사, 의사조력사, 존엄사 이거는 같은 의미인데 어디다 초점을 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이 달라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오르네시 포럼이 중심이 돼서 지금 연세대학교 그 의료윤리학과에서 지금 세미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 큰 행사를 하고 나서 정식으로 지안을 올려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인간으로서 존엄성이라는 것 중에 하나는 말이죠. 무슨 그겁니다. 대소변을 배설하는 거를 본인이 관리를 못해요. 제3자가 와서 치료해줘야 되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지도 못해요. 다음에 또 와서 다 옷을 갈아입혀줘야 하고, 그런 상태로 산다는 것을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앓고 있는, 그 낫는다는 또 모르겠는데 이제 나을 가능성이 없다 이러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법제화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저를 법제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사가 독립적으로 진단하기를 이 사람은 몇 개월 이상 살 수 없다, 치료는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내리면 본인이 내가 언제 어떻게 죽겠다는 걸 결정을 하겠다. 교수님 쉬셨다. 지금도 강의를 지금 50분이니까 잠깐 쉬었다. 아니 여러분 쉬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쉬고 나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떠세요? 잠깐은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죠.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요. 보교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학장님에게 얘기했더니 학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굶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제일 보람을 느끼고 또 예방하는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뭐 예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 3사람 있어요, 의외로. 근데 제일 큰 스승이 이제 양재호 박사가 해서 99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도 병이 있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이렇게 누워져가지고 눈을 다쳐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스승 두 사람, 한 사람은 97세고 하나는 94세니까 아직 돌아가시질 않았어요, 아무도. 내 우리 스승들은. 그런데 임상 교수들은 조사해보면 다 돌아가셨어요. 그 나이까지 살아있는 임상 교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방예가 질병한 걸 노력하는 분들이 있지만, 뭐 저쪽 그 임상사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세요. 판단을 봐야 되고, 또 수술하고 나면 그래서 별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걱정해야 하고 그렇지만은, 예방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물을 좀.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건 됐죠. 막 죽을 때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의사들이 불필요한 그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인공호흡 이런 거 못하게 하는, 안 하게 하는, 본인이 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하면 안 하게 하는 법이 통과됐잖아요. 이건 그보다 더 나가서 적어도 6개월 이내에 더 이상 치료하는 방법이 없고 앞으로 6개월 내에 죽는 게 시간이 틀림없다 하는 그런 경우에 본인이 죽음을 결정하는 그런 거를 이게 존엄사법
또는 죽을 돌릴 법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나라마다 말이 달라요. 안락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의사조력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개몽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죽을 돌리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유럽에서는 9개 국가 또 최근 호주와 대만이 법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 미국에서 11개국가 법을 제정했고 현재 27개국가 법안을 제정했어요. 그게 도움을 줘야 됐다. 이게 본인이 죽을 때는 최종적으로 특별히 자살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해달라는 걸 인정해주는 법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가톨릭이 이제 제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이 보르키안이라고 미국 의사입니다. 근데 오래전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는 원할 때 도와줘야지 의사가 그걸 도와주기를 하면 법에 되기 때문에 그걸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그걸 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르키안 의사가 스위스에 가서 클리닉을 내고 미국에다 대하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위스로 와서 오면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138명을 거기서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끝내고 나이가 많아서 끝내가지고 미국에 왔더니 미국에서 그게 불법 행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해서 3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처음 실시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저기 또 아가씨가 있는데 이름이 메이나드거든요. 브리타니 메이나드인데 29살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무슨 진단을 받냐면 뇌암 진단을 받았어요. 뇌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뇌 수술을 하면 일단 암은 없앨 수 있다. 그러나 뇌 수술하기 위해서 뇌 만부를 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정상적인 인간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누구 도움 없이는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브리탄 저 여자가 29살인데 미국에서는 제일 먼저 법을 통과시킨다고 오레곤주입니다. 그래서 오레곤주에 가가지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캘리포니아주인데 이 얘기가 소문이 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니 왜 우리 캘리포니아 사람이 오레곤주에까지 가서 해야 하느냐? 우리도 이걸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승인해가지고 이제 그 주지사가 사인하면은 법이 효력을 넣는데 그 주지사가 가톨릭이에요, 신자예요. 그래서 저 주지사가 저걸 사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굉장히 모두 기자들이라든지 모두 관심이 있었는데 가톨릭 교구의 교회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 법이 통과됐고요. 이건 여러분 놀랄 겁니다. 이게 이 여자가요 75세인데 질 페로는 여자인데 이 영국에서 호스피스 담당하는 간호사예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돌아가시는 호스피스에 돌아가시는 분을 쭉 보니까 나는 저렇게 끌다가 죽고 싶지 않다. 근데 지금 아주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간호사였었는데 이분이 나는 이제 비록 아직 병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런 상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도 이제 죽음을 결정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말이죠. 미스 노얼만인데 91세예요. 그런데 91세에서 자궁경 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 그럼 자궁경 진단을 받으면 나이 91세니까 일하기 힘들지만 병원에 가면 뭐 자궁 다 수술 막 하고 뭐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나는 그거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하고 싶었던 일 중에서 못한 일, 그 중에서도 미국 전체를 한 구경을 가는 길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자기가 좋아하던 강아지하고 해서 차를 몰고 1년 동안 미국 전역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이런 주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카나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앞으로 3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의사. 근데 의사가 도와줘야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편안하게. 의사 중에서, 난 어떻겠다. 난 안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의사는,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의사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자 의사가 다 듣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떠냐? 내가 쭉 도와주겠느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내가 결혼 기념일이 돼가지고 그 다음 날은 어떠냐?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그 다음 날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화요일 날로 결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기 아는 사람들 좀 불러가지고 페어웰 파티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그 의사가 주사약을 가져가서, 그게 요즘 얘기하는 프로폴리스니까 프로폴리스를 그만큼 큰 주사기 주에다 넣어가지고 왔어요. 왜 이렇게 2개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없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2개 달라. 그래서 하나를 주사를 놨더니 그 상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야, 그 전에 네.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존경하신 분이 스캇 니어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오래된 분입니다. 유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분인데, 이번에 경제학 이론이 사회주의 경제학 이론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파면시켰어요. 그래서 부부가 저기 도몬트주로 낚여가지고 거기서 뭐 집도 짓고 뭐 장작을 패가지고 뗄감도 만들고 그걸 준비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99세가 돼가지고 어느 날 자기가 장작을 패서 목에 갖다 줘야 부인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요리도 하고, 부인은 뭐 20년 아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는데 도저히 자기 능력이 붙여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내가 지금 장작을 갖다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는 이제 죽을 길을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앞으로 열흘 동안은 내가 물만 마시겠다. 근데 부인이 또 이해를 잘해가지고요. 그래서 물만 마시게 했어요. 물만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고 물만 마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내가 금식하겠다. 요즘 우리나라 노인들끼리 모여서 곡기를 끊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곡기를 끊으면은 그러면 죽을 텐데 꼭 의사가 약을 주지 않아도 곡기를 끊자, 그런 얘기지. 우리 곡기를 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곡기 끊은 지 12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또 유명하냐면은, 내 장례식에는 의사를 부르지 말아라. 의사는 삶이 뭔지 알아도 죽음이 뭔지를 모른다.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면 목사님도 오지 못하게 해라. 목사님은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그 방법이나 이런 건 잘해도 목사님도 죽음이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화장을 해서 저 언덕 정부에다가 뿌려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왔어. 이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분이죠. 그래도 나이가 들어야, 아까 얘기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실감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느낀다고 나도 이제 죽음이 머지 않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유는 죽음은 생의 마지막이며 가능한 수명의 연장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동안은 수명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원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죽음에 대해서 또 하나는 질병 말게 되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좀 고통 없게 해야겠지 않겠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임종시 존엄성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잘못하다 존엄성을 유지 못하고 정말 그 참한 모습으로 죽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족에게 부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을 너무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음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근데 이제 그 죽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요. 종교인 관점이 있고, 영양적인 관점이 있고, 의학 및 과학적인 관점이 있고, 그런 죽음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는 거의 그동안 연구한 바가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연구한 바가 없고, 근데 요즘 와서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죽음에 대한 개개인이 내가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나머지의 모든 임종 과정이라든지 장애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즘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다 내가 죽기를 원치 않는데 죽게 되는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승사자가 이제 확 나오면은 보니까 나 데리러 왔구나. 그런 비엘리티 이제 저승사자가 나 데리러 왔구나. 그랬을 때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숨고 피하고 해서 저승사자를 피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승사자가 그걸 못 찾아내겠어요? 와가지고 이제 가는 그러면 당하는 죽음인데 맞이하는 죽음은 뭐냐면은 저승사자가 저기 와서 나 여기 있어. 옷이나 쓰고 많으니 같이 갑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죽음은 입에 올리기도 싫은 말.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 전에 처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화를 내고 소리치고 나가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왜 죽음 얘기하느냐 보면 있죠. 죽음은 어두운 것, 죽음은 두려운 것, 그렇죠? 죽음은 슬픈 것, 죽음은 영원한 끝, 수명 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현재 더 살기 위해서 별로를 다 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전라도 광주에 계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광주 대학병원에서 그 담당 의사가 더 뭘 해봐야 할 것도 계속 또 다시 살고 힘쓸 것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보고 혹시 그래도 서울대학병원에 가면 혹시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이 모든 직장 다 쉬고 모시고 서울대학에 갔어요. 그 서울대 가면 굳이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또 예약을 해야 하고 또 과를 결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두 분 다 이제 호텔에 여관에 방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내서 진찰을 받기 시작했고 진찰도 하면 또 검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과가 또 일주일 있다 나온다고요? 일주일 나왔어요. 근데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할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차 타고 아들이 모는 차 타고 광주로 내려가는 길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죽음이 마지막 끝이고 치든지 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또 남의 죽음에 대해서도 불쌍하다, 안 됐네, 슬프다, 먼저 갔군 하는 거면 모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은 정말 끝이, 정말 영원한 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느냐, 영원한 끝이냐, 또 영원한 존재하는가.
4, 5세계는 있는가? 윤회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의학적으로 거의 다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다 존재하다 그런 느낌이다. 또 우리나라 문화 속에도요. 옛날부터 그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셨다는 말이죠. 돌아가셨다면 온대로 다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늘나라에서 영이 와서 이 몸속에서 있다가 이 몸이 끝나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 그 다음 제사 지내는 건 뭡니까요? 돌아가신 분이 오셔서 그 음식을 드실 걸로 기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시 말하면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우리 전생의 업보 이런 게 많이 쓰죠. 아, 내가 무슨 전생의 업보가 있길래 이렇게 내가 고생해야 하느냐, 윤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과거 장애의식의 거의 대부분은 4, 5세계 존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러분, 전에는 말이죠. 그 장애의식을 한쪽에서 모두 상여를 모두 메고 동네 사람이 막 이럴 때, 또 한 사람은 큰 그 담요 같은 걸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틀면서 꼭 그랬다고. 그 뭐냐면 다시 돌아와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 우리 귀신이 있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귀신이 있다. 그 다음 그 집은 돌아가시기 흉가다. 그 들어가면 귀신이 있다. 귀신이라는 게 뭡니까? 뭐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뭔가 있다는 얘기, 그런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저승사자라는 얘기도 흔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나 이런 데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유교에서 황천길 가는 동안에 황천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호천 사람 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내 의과대학 동창 중에 하나가 카나다에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운전하는 차를 탔다가 그 차가 어디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붕 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분명히 누가 나를 안아서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수호천사가 있다. 자기 뭐 틀림없이 아무리 얘기했던 사람들이 글쎄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귀국해가지고 완전히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나갈지 몰라.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경험 없다. 분명히 나를 이렇게 들어서 옮겨준 사람이 있는데 나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혼비백산했다는 얘기죠. 혼이 날아가고 흩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이건 뭘 때냐면 옛날부터 우리 문화 속에서도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지금 그동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게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 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김동길 교수가 얘기 들었어요. 뭐 교회 가서 여러분 다 천당에 가고 싶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보고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요. 지금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 든 사람 예. 모든 적이면 문화의 오래전부터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그러나 보거나 만지거나 측정할 수 없어 실감 있게 느끼는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근데 과학적으로 영을 증명해냈어요. 과학적으로 영이 있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은 돌아가신 분이 이것만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돌아가신 사람 밑에다가 이렇게 깔고 그 저울을 놔둬요. 그러다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영이 나가지 않습니까요? 20g이 탁 줄어든다고. 다 주사해보면 다 20g 줄어든다. 그게 아마 이게 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영은 20A의 에너지 덩어리다. 에너지 덩어리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덩어리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4, 5세계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종교가 가톨릭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던 500년도까지는 그건 뭐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 가톨릭 교회에서 그런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학적인 노력은 다 무시하고 과학적으로 뭐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지구가 돈다 그러면 잡았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그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서 그 당시 막 암흑시대로 불렸지만 1700년 들어와서 과학적인 사고가 지배하면서 또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그때는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영이 있다는 얘기를 그동안 할 수가 없었다고요. 실제 보고 만지고 측정할 수 없으면 그 유명한 스티브 호킨스라는 분이 있죠. 이분도 when you die, 당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과학이 그랬어요. 근데 1950년대 후부터 새롭게 이제 얘기 나올 제일 먼저 스웨덴 보고라고 하는 분이 나는 연계를 보고 왔다. 1745년도입니다. 이 우리나라 말로 다 보고돼 있어요. 이번에 저 연계 또는 사후 세계를 보고 와서 자세히 저 사람만큼 자세히 기록한 사람이 없는데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루돌프 스타이너라는 분이 1947년에 이번에 책을 저술했어요. 사후 세계가 어떻다고 설명해 줬어요. 그 다음에 티베트의 사자의 서라는 책, 이것도 우리말로 다 번역되어 나오고 저것들이 다 번역되어 나온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과학적으로 하는 건 로스가 여자 정신병사인데 이 사람은 35,000명의 사망을 실제로 사망을 이 직전에 다 가서 그 사람 봅니다. 그리고 책을 썼어요. On Death and Dying. 그분이 후에 또 책 썼는데 사후 세계를 경험하고 출판한 책. 그 외에도 사후 세계를 실제로 가서 보고 출판한 책들이 수천 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골리시 포럼에 한 쉘프에 꽉 지금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얘기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쎄나 하지만은 믿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사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사경험은 죽음까지 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살아온 거를 임사경험이라고 합니다. 죽음까지 갔다가 또는 무의식 상태로 무슨 큰 사건이 나서 무의식 상태로 있다가 다시 의식했을 때 그럼 그 사이에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임사경험이라는 게 있고 유체이탈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보디 이 사람 중에는 말이죠. 굉장히 드문데만 미국에 지금 한 사람이 있고 일본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유체이탈. 그거는 그 사람은 밤에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면 영이 빠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보고 다시 돌아서 또 하고 유체이탈 그런 능력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아무도 안 믿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미국 텔레비 TV에서 와가지고 자 이거 당신이 그런 거 한다는데 증명을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룹이 어떤 모임을 어떤 곳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네가 유체 이탈로 해서 그 모임에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몇 사람이 참여했으며 음식은 뭘 먹었고 무슨 살 맛있냐 하는 거를 알아봐 달라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그 텔레비에서는 그 사람이 누워 잘 때 옆에 붙어서 절대 일어나서 가서 벗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체 이탈을 타고 해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영은 자주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누구가 있고 그래서 음식은 뭘 먹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 하고 다 듣고 와서 깨어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이게 없더라.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란 거 이게 어떻게 정말 그게 가능한 얘기구나. 근데 일본에도 지금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까지요 무려 그냥 경험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900여 편의 학술 논문이 나왔어요. 학술지
자기 경험에 대한 얘기를 좁혀가지고 그렇죠? 3,500명의 임사 경험, 수천 번 베르나르 베르는 여러분 아시죠? 소설가인데 그 소설 속에 이걸 가지고 소설 쓰는 분들이고요. 근데 가장 최근에는 하버드의 신경외과 교수입니다. 에벤 알렉산더라는 분인데 14일 동안 뇌망염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뇌망염으로 했다가 살아나온 2주 동안에 자기가 무슨 경험을 했느냐 하는 걸 책으로 기록한 것이 여기 있는데, 거기 가면 하늘나라 가가지고요, 거기서 누가 마중 나오는 사람을 맞이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온 거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 책 한번 Proof of Heaven, 우리말로는 나는 천당을 뭐 보고 왔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책을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ESP, 초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위 얘기하는 거거든요. 투시력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투시력이 분명하게 있다. 또는 텔레파시, 그죠?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알아가지고 와서 텔레파시가 있다. 그러다가 파라사이클론 초심리학, 또는 사전인지, 유체 탈출, 아까 유체 탈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사람들이 조금씩은 다 경험을 하지만은 글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씩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리학에 발달한 것도 양자물리학이에요. 양자물리학. 요즘 이 양자물리학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물리학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분자까지 핵이 있고 원자 있고 전자가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증명을 다 했지만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작은 양자로 되어 있는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당은 하늘나라는 양자의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카오톡 하시죠? 지금 카카오톡 해가지고 하면 미국에 있는 친구가 즉시 받는다고요. 거의 동시에. 그럼 그게 도대체 그게 갈 수 있는 세계가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게 어떤 세계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게 양자의 세계다. 요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분자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의 세계가 하늘나라인데 우리가 볼 수가 없을 뿐이지 존재한다는 건 여러 방법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자물리학자, 세계적인 양자물리학자 10명이 2년 전에 정식으로 기자회견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죽음이란 없다. 죽음은 이 몸이 기능을 못하면서 끝난 거지 그 사람이 죽은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선언을 했어요, 정식으로. 영혼은 20A 에너지다.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심장이 계속 뛰죠. 에너지가 뭐 기계라면 전기 공급에서 뛰겠어요, 이게? 전기 공급에서 뛸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게 심장이 뛰는 거라고요. 근데 그럼 뭐 어디서 오느냐, 그 에너지는? 먹은 것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면 먹은 것에서 에너지 나오는 게 휘발유만 줘가지고 에너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그걸 태워야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에너지가 계속 나오느냐?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에너지를 쓰는데 그러면 그 에너지가 나오는 자동차가 막 갈 때 휘발유가 태워서 하지만 거기에 발전 그럼 뭐죠 네? 아니 그럼 저렇게 생각해. 배터리가 있어야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무슨 힘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배터리 역할을 하는 영이 있어가지고 영이 계속해서 심장 뛰게 하고 에너지를 공급한다고요.
근데 영은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근데 영이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데 의학에서는 심장이 계속해서 뛰게 하는 퍼킨제 파이브라는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까지 길까지 자랐는데 그럼 뭐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리 오느냐 하는 거는 몰랐는데 지금 일부에서 영이 아닌가다. 그러니까 영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사람의 생명은 뭐냐? 영을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지. 밖에 아니라 그런 거다. 예, 영은 정보가 가득한 진동하는 에너지로 불멸이다. 없어질 수 있지 않는다. 근데 그 영이 지구에서 생활하려 그러면 이런 이 몸을 가지고 생활하지 이 몸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태아가 출생해가지고 며칠 만에 영이 글로 들어오냐, 영이 글로 들어오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대개 일주일이면 여기 들어와서 그때부터 같이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몸의 작동이 이제 자동차가 가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폐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는 자동차 움직일 때는 영이 뭐냐면 사람이라고요. 왼쪽으로 가자고 사람이 한 거지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왼쪽 가고 오른쪽 가고 빨리 가고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몸에서도 영이 있어서 그 영이 컴퓨터를 통해서 뇌를 통해서 지배해가지고 통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의 작동이 더 이상 이 몸이 움직일 수 없다. 고장이 나서 넣었을 수 없다 그러면 영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 생명은 영이지 육체가 아니고 죽은 육체는 폐기물이다. 이런 자동차 타고 늘 다닐 때 그 사람이 자동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 속에 기수가 있는데 고장은 어떡합니까? 폐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이 빠져나오면 이게 기능이 없기 때문에 폐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그 폐기한 시신을 가지고 모두 절하고 뭐 바다 모시고 뭐 매번 와서 절하고 그런데 전혀 필요 없는 거라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천당, 극락, 지옥, 황천, 부천 존재하는가? 기독교, 불교, 뭐 그리고 우리 문화 속에 효용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고는 하지만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불교에서는 윤회를 중요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윤회도요, 이제 나오겠지만은 완전히 증명을 했어요, 과학적으로. 윤회된다는 걸 다 조사해가지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글쎄, 이거 확신이 안 서는 거거든요. 그 아까 얘기한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35,000명의 사망이 하는 직전에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그 경험자를 면접하고 분석하고 기록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죽으면 전혀 고통스러우냐? 이런 마지막에 죽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 얼마나 고통스럽겠는데 죽음에 가서는 이르러서는 전혀 고통이 없고 편안한 마음이 든다. 예, 아까 이게 에벤 알렉산더 프로프 오브 헤븐 나왔죠? 이분이 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누에 있죠, 누에. 뽕나무 잎을 먹고 산다고요. 일생 뽕나무 잎을 먹으면서 그 나무에서만 살지 않습니까요? 그러다 고치가 됐다가 거기서 이 뒤 갈라지면서 속에서 나무가 나와서 나비가서 날아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누에고추가 뽕나무 잎을 먹고 사는 그런 상태에 있고 일단 죽으면은 그 사람은 확 나와서 정말 그 누에고추 일생 동안 뽕나무 잎만 먹고 살던 그 노예가
나비가 돼가지고 확 날아다닌다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걸 비유했어요. 죽음은 누에 거치고 누에 거치가 나비로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누에가 나비가 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까 얘기한 저 천국을 보았다. 12일 동안 무의식 속에 있다가 살아나서 내가 12일 동안 무의식 속에 있을 때 천국에 가서 모든 걸 보고 왔다. 그 책인데 이것도 좀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5세기를 보여주는 여러 현상과 증거들이 있는데요. 사자의 현신 현상.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지만 이게 경험했지만 이게 뭔지 꿈이었었나? 저도 한 이 정도로 생각하죠. 쉽게 경험을 못하거든요. 근데 저 영국의 두 학생이 같은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 4, 5세기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뭐 믿을 수 없지만 이왕에 뭐 누구든지 먼저 죽으면은 그러면 서로 알려주게 하자.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다 서로 잊어버리고 입학하는 인도에 가서 입학하는 런던에 있는데 이 런던에 있는 친구가 하루 저녁에 이제 자려고 침대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똑같더라고요. 너 누가냐? 그랬더니 싹 웃더니 비었어요. 그때 약속한 걸 지킨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나는 저 6.25 때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만 아버지는 집에 계시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파주에 가서 친척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9월 28일 수학이잖아요. 9월 27일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일순아 왜 엄마?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 아시느냐고 누가 와서 알려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침에 다녀갔다. 네? 그랬더니 나는 가야겠어. 아버지가 그랬다. 그래서 어머니가 꼭 가야겠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영이 나와서 자기가 꼭 얘기하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알리고 그런 사람들. 두 가지 이제 나도 경험했고요. 임사경원 유처분리 윤회 및 전승경 이게 그다음에 용매라고 있어요. 용매.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용매는 어떤 사람 아주 드물게 미국에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의 영을 만나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용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오픈해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누구인데 지금 어떻게 됐냐 뭐 그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텔레비에서 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텔레비 스테이션에 와서 텔레비 녹음할 때 누구 보여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장을 서랍 속에 넣고 재산 관리입니다. 유언장을 서랍 속에 넣어놓고 여기다 넣어놓는다고 얘기했는데 돌아가신 후에 열어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 텔레비 마침 그러다 텔레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영매가 뭐라 그러냐면 내 뒤에 내 아버지가 계시다. 눈이 와 계시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왜 그 유언장이 어디서 뒀다는데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유언장은 좀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그 서랍에 밑에다가 붙여놨지 그 속에 넣은 게 아니다.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텔레비에 나온 건 뭐냐면 우리 오빠가 어디 산에 여행 갔는데 벌써 열흘 됐는데도 연락도 없고 안 온다. 혹시 죽어서 여기 저쪽에 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오빠가 나와서 내가 거기 가다가 산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죽고 깊은 어디 빠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었고 그러나 그 시신은 아무도 볼 수 보기 힘든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동안 연락도 없던 어디를 알고 모두 가서 그 시신을 꺼내오고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걸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인사 경험이라는 게 중환자실에서 늘 있는 얘기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살리거든요. 무식대에 빠졌다가. 그런데 그러면 영이 그 심폐소생할 때 그냥 나왔는데 어디가 있냐? 위에서 배에다 보고 있어요. 그때. 정말 보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수술실 위에 중환자실 위에 이렇게 큰 등이 있거든요. 등 위에다가 썼어요. 글을 써놨어요. Are you okay? Are you 뭐라 썼는지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을 해서 그 사람 살아났어요. 그래서 너 그때 저 위에서 다 이렇게 뭐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싶어. 심폐소생하면서 어느 의사가 이제 그만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누구는 어떡하고 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써있냐 했더니 거기 이상하게 뭐 이런 얘기가 다 써있더라고. 거기다가 비신곡하는 네, 거기다가 이제 병원에서 있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이 간호사 보고 참 내 안경 아까 뺏겨간 거 돌려달라. 근데 간호사가 이제 이거 뭐 하면서 보니까 안경이 뺏겨가지고 넣고 했는데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무슨 안경이요? 아까 심폐소생할 때 내 안경 뽑아서 저 두째스럽게 펴놓지 않았느냐. 글쎄, 가서 열어보니까 안경이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4, 5세기를 잠시 경험한 가장 좋은 인생이에요. 또 이런 책 보니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심장이 약해서 늘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날 약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가족이고 약을 좀 사와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약국은 저기 한 200m 거기 떨어진 데 약국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한 10바퀴 걷고 쉬고 10바퀴 쉬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살 보니까 이게 내가 다 나나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막 뛰어도 될 정도로 이제 가벼워지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또 어떻게 된 거냐고 뒤 돌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저기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심폐소생을 하고 그래. 그래서 가봤더니 자기 모여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아니 이게 난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근데 영이 얘기하는 걸 우리 귀는 듣지 못하거든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앰뷸런스가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야 나는 지금 뭐 이거 나가다니고 정말 이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끌려서 다시 그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몸에 들어가서 그 다음 또 고통스러운 걸 경험한 그런 스토리도 책으로 이제 경험하고 네, 엘리자베스 퀼러 로스는 2만여 명의 임사 경험자와 면담까지 했고 그 사람 쓴 글 중에 하나 보면은 그 환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어린애가 하나가 교통사고로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와서 좀 이걸 좀 해주라 좀 싶어서 그래서 내가 봤더니 정말 애가 그냥 다쳐가지고 뭐 힘들게 좀 있고 그냥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도와주고 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걔가 얼굴에 확 피면서 엄마 같이 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그건 죽었어요. 그래서 간호사 보고 엄마랑 물으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엄마하고 둘이 와서 둘 다 입원해가지고 입원한 게 응급실에 와서 진료받고 있는데 엄마가 방금 전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영이 떠날 때 그걸 보고 웃으면서 엄마 같이 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갔다. 이제 그런 장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대한 스토리는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책방에 가면 여기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의 세계가 있다 하는 거고 오늘은 제가 저 시간이 없어 천당에는 어떤 모습이냐 이것들도 썰상 하는데 그건 오늘 얘기. 전 세상에서 여기하고 그저 나비가 날아다니시듯이 그렇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윤회.
기독교에서 성경에도 윤회란 말이 윤회라고 그랬지만 얘기들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걸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불교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 윤회거든요. 근데 윤회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면 건다는 거 아시죠? 최면이 근데 회귀 최면이라고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가 봐라. 그 다음은 어땠냐 이렇게 돌려보내가지고 지금 어떤 때냐? 아 지금 저 조선의 일본군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임진왜란 때, 뭐 선조왕 때 지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이 최규 회면을 의사가 최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세 이하까지의 전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나도 우리 조카가 옛날에 아침만 일어나면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생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손자나 누가 손가 있으면은 그 5살 이전이면은 한번 너 전에 어디 있었니? 얘기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그 답변할 수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된다. 예, 최근에는 제임스 리닝거 3세라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막 소리치면서 막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일본군에 맞추면 막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도대체 어떤가 그러다가 한번 저 타임지도 나왔는데 하도 얘가 저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은 어딘지 그 물건 그런 데 가면 비행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비행기를. 그래서 비행기를 하나 생일 때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비행기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 이거 폭탄인가 보지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지금 아주 5살도 안 되는 얘기인데 that's an empty tank. 너 그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 왜 그게 휘발유를 추가로 가져왔다가 다 쓰고 버리는 볼링 탱크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직장 다 그만두고 걔가 한 얘기를 가지고 미국 국방부 또 공군 전부 해가지고 얘가 그 2차 대전 때 그 비행사 했었는데 일본 비행기하고 맞아가지고 싸우다가 딱 추락된 그런 조종사가 다시 이 세상에 온 애였었다. 그거 증명하기 위해서 무려 2,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도 전생의 이름도 알고 또 그 전생에 있을 때 그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도 찾아냈고 해가지고 한 것이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캐롤라이나에는 그 어떤 큰 부자가 돈 10억 불을 용서해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윤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좀 해달라. 증거를 뭐 찾아달라. 10억 불이니까 50여 명 해가지고 모든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또 누구 그런 의심되면 그다음 또 그 사람의 과거를 쫙 찾아가지고 증명을 전부 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게 지금 여기 계시지만은 전에 세계 400~500년 전에 다시 오고 그럽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나 중간에 교통사고라든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빨리 죽는 사람은 그러면 제일 빨리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돌아오느냐, 윤회하느냐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까 그 비행기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서울대학교에 그 김영호 전문의가 있어요. 저 조직과에. 이분은 완전히 윤회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신병의 대부분은 전생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정신병이 치료하기 힘들고 그렇지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도 책을 3권이나 썼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쓴 책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거기 마지막으로 보면 환자는 어떤 저기 환자 중에 젊은 사람이 있는데
저런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요. 목이 이렇게 졸려가지고 그래서 힘들게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 찾아왔어요. 그래서 회기 룰을 통해서 최면을 통해서 했더니 이 사람은 조선시대에 조선 말기에 공무원에 썼는데 재무관리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를 빼냈기 때문에 그게 탄로나가지고 사형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형은 무슨 칼로 찔러 죽이는 것도 아니고 총 쏘는 것도 아니고 목을 매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 매서 죽었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영향이 와가지고 발이만 되면 술이 맥혀서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가 했을 때 과거에 전생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부터 그게 풀렸어요. 그런 얘기도 이제 있고. 그래서 지금 전생은 우리가 어떻게 당장 증명을 못하고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어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이분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분한테 가서 얘기하면 자기 전생을 다 찾아주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16,000명의 전생 상담을 받았죠. 박지현 씨. 그 다음에 장례 불철이지 무슨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의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돌아가신 분 많은데 그 화장장을 만들면은 연기 동네 사람이 다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화장장을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미국 어떤 교수가 강한 알칼리로 속에 시신을 넣으면은 연 조직은 전부 녹아서 없어지고 뼈만 남는 그런 걸 했어요. 그러면 그 뼈가 녹은 그 액체는 전부 하수도에 버리고 뼈는 갖다가 갈아서 주는 그런 걸 만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다 뭐냐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그 비료를 조금씩 해가지고 선물로 모두 주는 이제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선 최소한도 그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쓰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화상 후에 이제 전부 유골이 있지 않습니까? 유골은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똑같아요. 성분조사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유골하고 누구 유골이 서로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유골을 놓고 서로 모두 딴 데 보관해서 이렇게 두고 그러고 서로 이제 와서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다 그러면. 그리고 장인은 나를 위한 나의 장례식이지 딴 게 아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제일 무공인데 그 중에 공병우 박사는요. 공병우 박사 아시죠? 저 방사고 자판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가족에게 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일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족끼리는 모여서 간단하게 장례를 치러라. 그리고 화장을 갖고, 그리고 유골은 제시고 유골은 어디 갖다 뿌려라. 그리고 나서 먹는 사람에게 내가 죽었다고 말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근데 지금 여기 하나만 더 3일장, 5일장 있지 않습니까요? 이 3일장, 5일장이 마치 옛날부터 내려온 관습이기 때문에 붙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3일장, 5일장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3일장이 뭡니까? 한 달, 두 달씩 했어요. 한 달, 두 달씩 하는데 일본 1911년에 한일 합방되면서 일본 총독이 와가지고 조선 사람 생활을 보니까 장례식을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한 3년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장례식은 3일 내로 끝내라. 그러나 무슨 일이 있으면 5일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5일을 넘기면 처벌하겠다. 그랬어요. 일본 총독부에서 내린 하나의 법입니다. 이게 그걸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거 가지고 이렇게 또 전 세계적으로 장례식장에 온 사람에게 음식 대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음식 대접하고 그러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걸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 피는 것도
다른 나라는 수입 필요는 게 없어. 자기가 평소에 쓰는 옷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걸 입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입을 모두 저렇게, 근데 전부 또 중국에 수입하는 겁니다. 근데 수의를 입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걸 하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염한다고 그럽니다. 염. 이렇게 싸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쌌느냐 하면은 옛날에 장희실 오래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해가지고 물이 흘렀어요. 그걸 닦고 더 이상 못 나오게 싼 건데 지금 뭐 하루 이틀만 하고 전부 냉장고에 있다가 화장하는데 그게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근데 이건 뭐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모두 얘기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한테 잘해달라고 또 공표에 넣어가지고 주문을 그 정도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지금 장애 문화를 보면요. 정말 불편한 일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돌아가시는 분이 내장에는 이거 하지 말라고 유언을 해놓기 전에는 그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줘서. 이거 보세요. 이게 완전히 이게 세멘트로 덮고 위에도 잔디가 막 자꾸만 문제가 되니까 잔디도 완전히 세멘트로 덮은 그런 식으로 위치하는 건데 제가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을 하는 거고요. 예. 이 보십시오. 이 수위를 300만 원, 1200만 원. 전혀 이게 뭐 한 이틀 있으면 다 태워서 없어질 건데 저렇게까지 지금 뭐하고 광고하고 예, 뭐 음악하고 이게 다 필요 없는 건데 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몰라도 정말 영은 나간 쓰던 물건을 폐기한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죄송합니다. 제가 끝낼게요. 예,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해주고 무의미한 생명장을 위한 노력을 전개시키고 고통을 표현하는 죽음,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 죽음과 장애에 대한 본인의 의견 분명하게 알리기, 시신의 처리 간소와 주변전을 깨끗하게, 이것들이 아름다운 마무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